일단 우리도 교재가 두 권이거든. MP하고 뭐 있는 것 같아? 완자거든. 근데 완자가 일단 화학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완자는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MP만 나갈게요. 우선 맨 앞에 펴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거 저 차례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차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뭘 배우는지 미리 한번 좀 훑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화학의 언어라고 되어 있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화학을 할 거야. 근데 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서진, 물을 뭐라고 하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 하려면 뭐야? 화학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게 1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의 제목은 화학의 언어. 이름 한번 볼까 얘들아? 첫 번째는 화학과 현대과학기술사회 이렇게 나왔어요. 뭐 배우는 거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지나오면서 화학이 어떤 역할들을 했냐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사실 뭐 진정한 화학이라기보다는 막 소개단원이야.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지. 뭐라고 들어본 사람 있니? 6.52 곱하기 10에 23 뭐 들어본 거 같아? 현민이? 자, 그것처럼 어떤 우리 화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하나에 그거 몰과 물질의 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 반응식 H2 더하기 O2 해가지고 2H2 뭐 이거 되는 거 봤어요? 물 만들어지는 거, 뭐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식을 쓰는 방식. 그 반응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네 번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1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건 어떤 것들? 계산이 많아요. 여기는 계산을 해야 돼서 수학 잘해? 요즘에 수학 잘해? 잘한다 하지 않았어요? 잘 못해? 여기 옛날에 잘난 척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어쨌든 그 계산이 많아서 첫 단원이 일단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단원 어려워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충분히 힘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 너무 첫 단원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전부 다 어려울 거 분명히. 자, 그래서 1단원 그렇게 진행하면 2단원 가보자 얘들아.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 화학, 결합이라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 달라붙는 결합들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원리에서 결합이 일어나고 그렇게 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되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 물 분자 모형 본 적 있니 얘들아? 물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자, 이게 물이야. 근데 이산화탄소는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요렇게 하나에다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분명히 두 개 하나는 똑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럼 분자의 구조가 왜 다르지? 분자 구조는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거 배우는 게 2단원이에요. 일단 2단원 난이도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암기는 아닌데 이제 개념 단원 가다가 자 3번 가보자 얘들아. 화학 평형 해갖고 여기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은 한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양쪽으로 일어나고 있거든. 그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과 또는 뭐 평형 이런 것들 반응에 대해서 일단 배우는데 3단원 4단원은 일단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뭐 산과 염기 4단원에 한번 볼까? 산과 염기 뭐 이런 것들 나왔고, 그 전에 혹시 화학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있니? 했었지? 아니야? 했던 사람 없지? 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거기에서 3단원은요 그 전에 없었거든. 3단원 그 전에 없었어요.
3단원은 어디 있었냐면 사실 화학 2에 있었어요. 화학 2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화학 2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화학 1이 있고 화학 2가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오늘 일단 시작해보자 얘들아. 자, 10쪽을 펴볼게요. 자, 제목을 보면 화학과 현대과학, 기술사회 무슨 관련이 있지? 뭐 이런 약간 역사적인 느낌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화학과 우리 사회 발전했어. 화학 우리 사회 발전에 무슨 영향을 주지? 이거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우리가 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지? 플라스틱 많이 쓰지? 플라스틱, 고무, 지금 벌써 너희들이 쓰는 용품 대부분 뭘로 만든 거 같니, 얘들아? 화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학공업이라는 분야가 있어. 화학공업은 결국 우리 생필품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화학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밀접한 관련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그래서 화학과 우리 인류 문명과 무슨 관계가 있냐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식 아는 사람 있니? NH3 이거 이제 우리는 뭐 그래서 화학 공부하면 암모니아 식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들어봐 얘들아. 왜 암모니아 얘기가 왜 나왔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생물을 구성하는 게 뭘까? 생물의 기본 단위 뭔지 아세요? 세포. 근데 이 세포를 구성하는 주 영양소가 있어. 뭔데? 탄단지 중에서 뭐게? 단백질. 자, 이렇게 넘어가요. 자, 생물은 세포로 돼 있어. 근데 세포는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야. 단백질 구성 원소 중학교 2학년 그 소화 단원에 나왔을 수 있어. 뭔데? C, H, O. 그다음 뭐 하나 더 있는지 알아요? 뭐? N 이렇게 있어요. 탄수화물은 CHO고 지방도 CHO인데 단백질은 뭐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질소가 있어. 여기까지 공감하니 얘들아? 응.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야야야 단백질이 많아야 세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야 생물이 어떻게 크게 자랄 수 있어. 자, 근데 일단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산자 식물의 입장에서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식물이 이렇게 있어. 공기 중에 질소 많아요 적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뭔데? 질소가 제일 많아. 질소가 78%나 돼. 2등이 누구냐면 산소야. 산소가 21%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충분히 있어. 사실 78%면 많은 거 아니니? 근데 문제는 식물이 질소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직접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사실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땅속으로 이온 상태 뭐 이렇게 이온 상태로 변해서 질소 고정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사실 뭐 화학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흡수돼갖고 공급되거든? 근데 그 양이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 않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니 얘들아? 우리가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게? 인간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뭐 비료를 뿌려줘야 돼. 비료 안 뿌리면 질소가 충분치가 않아. 질소가 충분치가 않다고 해석해보자. 이게 없어? 이거 없는 거고 이거 없는 거면 이것도 많이 못 만드는 거고 생물은 어떻게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비료를 뿌려줘요. 그 중에서도 질소 비료를 뿌려주면 어떤 일이 날 수 있어요? 야, 질소 공급이 잘 돼. 단백질 많이 만들 수 있지?
세포 많이 만들 수 있지 얘들아? 그래갖고 생물을 어떻게 크게 이렇게 자라낼 수 있다는 얘기. 근데요, 저게 나온 이유, 암모니아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나왔는데요. 암모니아 합성이 나온 이유는 이 질소비료를 만드는데 원료가 누구란 얘기? 암모니아라는 얘기야. 그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모니아 합성하는 사람 누구냐? 이름 들어봤니 얘들아? 하버라고? 하버가 암모니아를 합성했어. 암모니아 합성식은 너무 많이 봤던 식이야 사실은. 뭐하고 필요한 것 같아 암모니아 합성식? 얘들아 뭐하고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뭐가 되는데? 암모니아고. 학생들 선생님하고 수업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반응식 맞추는 거 이런 거 해봤지 얘들아? 그래서 1, 3, 2로 이렇게 맞춰. 이거 질소 공기중에 많은 것 같고 수소만 준비하면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을까? 전혀. 그 준비된 거 조건이 필요해. 그 조건을 연구해갖고 그 조건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여기 지금 도우미도 하나 있어야 돼. 도와주는 거 촉매라고 하거든. 그런 것까지 해서 요거를 합성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뭔 것 같아 걔가? 하버예요. 그래서 하버법이라고 얘기해. 하버가 이걸 합성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요. 합성하기 전에는 인류는 약간 굶주렸었어요. 왜 굶주렸는지 이해하니 얘들아? 질소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 이렇게 한 잎에 한 100알씩 열렸다고 치자고. 근데 저거 해갖고 비료를 막 뿌려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100알이 300알이 된 거야? 수확량이 어떻게 됐니 얘들아? 갑자기 급증했지. 그래서 결국 이게 처음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왔어. 기억해야 되는 부분. 야, 암모니아가 뭔데? 암모니아 뭐라 했니 얘들아? 질소비료의 원료. 이거 기억하자. 자, 후보 먼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책을 한번 볼게요. 화학이 뭔지는 알잖아. 저 중학교 과정에서 화학 뭔데 얘들아? 물질의 특성이 화학이었던 거고 원소가 화학이야. 그래서 원소 물질의 특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이번에 암모니아 합성 별표 치자 얘들아. 찾았니? 2번 동그라미에 첫 번째 나왔어요. 암모니아의 합성. 암모니아 왜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암모니아는 뭐의 원료라 그랬지? 암모니아는 질소비료의 원료예요. 써볼게요. 여기다가 암모니아의 질소비료의 원료. 오른쪽에 이렇게 풀어서 써놓긴 했는데 또 잘 보이게 한번 쓰자. 암모니아는 질소비료의 원료다. 자, 거기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얘들아,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사회 시간에 배웠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해졌지. 그래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데 가장 큰 기여한 사람 이름이 누구? 하버.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야. 암모니아 요거 합성해내서 결국 노벨상 받은 거야.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가 더 나왔는데 암모니아 합성 질소비료 대량 생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뭐 비료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뭐 수확량이 확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비료 외에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질소비료의 원료구나. 거기 기억하자. 다음,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그래서 1번은 암모니아의 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화학이 기여한 제일 첫 번째는 암모니아의 합성이야. 다음, 두 번째. 야, 화학이 얘들아, 이거 만들어줬어. 뭐 만들어줬는지 알아요? 합성 섬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자연 그대로 있는 거 앞에는 뭐가 붙는지 아니?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예를 들어서 면. 옛날 사람들 뭐 비단 이런 거 입었지. 자연에서 얻은 거야. 거기는 천연이라는 말이 붙을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 천연 붙을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막 누에서 실 얻는다는 얘기 들어봤지? 무슨 섬유라고 그러는 거 같아? 천연 섬유야.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데 반응시켜서 만들거든? 그때 뭐가 붙는 거 같아? 두 글자 붙을 거예요. 뭐? 합성이라는 말이 붙어. 그래서 자연 그대로 있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학생들 천연섬유를 썼지 옛날 사람들. 조선 시대에 뭐 천연섬유 썼겠지요. 공장에 있었나 없었어. 뭐가 있냐고? 면, 마, 뭐 삼배, 뭐 비단,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화학이 발전하면서 천연섬유가 무슨 섬유가 됐다고 얘들아? 합성섬유. 천연섬유가 나쁜 건가요? 효준 학생, 연티 이거 봤어? 연티 이거 봤어? 네. 아마도 이거 봤을 거야. 근데 100% 면티 이거 본 적 있어? 100% 면티. 100% 면티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땀 흡수가 잘 되거든?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뭔지 아니? 한번 구겨지면 잘 안 펴져. 그리고 오래 입으면 막 얘가 수질분해지고 막 누래져.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내구성이 약해. 공감하니? 네. 내구성이 약해요. 그리고 요거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얘들아. 대량 생산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일단 대량 생산 어렵고 대량 생산이 어려우면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사실. 요런 단점. 근데 공장에서 막 찍어냈어.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재 뭐 없어요 하나? 폴리에스터. 거의 대부분 폴리에스터야. 그래서 옷이 사실 뭐 구겨져도 좀 잘 펴지는 편이야 이거. 일단 합성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한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왕창 찍어내서 얘들아 옷 한 벌 뭐 3,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 저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내구성은 높여. 이런 것들 해서 두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합성섬유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합성섬유. 그 중에서 여기는 안 나왔고 완장에 있었으면 완장에는 나왔을 텐데 여기 없네요 우선. 합성섬유 중에서 선생님 한 두 개,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있네요. 그거 선생님 두 개만 설명해 볼게요. 네. 야, 합성섬유의 대표 두 개 정도는 기억할게요 우리가. 나일론. 하나는 뭐라고? 폴리에스터. 나일론 본 적 있니 얘들아? 나일론으로 만든 거의 대표는 그거 스타킹 있잖아. 스타킹 검은 거. 그거 막 그 은행 강도들이 막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특징이 뭐니 그거? 그 특징이 뭐지? 질겨. 겁나 질겨. 끊어지지가 않아 잘. 신축성은 엄청 좋지. 그래서 첫 번째 나일론인데요. 나일론은 왜 의미가 있냐? 얘가 최초예요. 뭐의 최초라는 얘기? 합성섬유의 최초. 그래서 최초의 합성섬유. 이름이 뭐라고요? 나일론이에요. 자, 특징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얘들아. 스타킹의 특징은 생각하면 되고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칫솔? 고기 잡을 때 쓰는 뭐야? 그물? 공통점 알지? 잘 안 끊어지지? 내구성도 강해. 근데 내구성이 강하면서 탄력성도 있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얘가 최초로 우리가 합성했다. 인간이 합성했던 최초의 합성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학생들 여기 택 같은 데 한번 봐봐. 택에 써져 있는 소재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 있는데? 폴리에스터 거의. 근데 그 혼합기로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가장 대중적인 뭐로 기억하자. 합성섬유를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자. 자,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나일론하고 뭐하고는 체크하셔야 돼요. 폴리에스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합성섬유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장점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내구성이 높아. 이런 특징 같이 기억하죠. 다음.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게 이거 봐봐 얘들아. 철의 재련이에요. 사회적으로 한번 가보자. 사회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 옛날에 돌로 막 쓰던 시대를 뭐라고 하니 얘들아? 석기 시대 이렇게 하지 않니 얘들아? 네. 석기 시대는 두 개 있지 않아요? 뭐?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는 뗀석기라 그러지? 뗀석기.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썼는데 갈았으면 뭐라 그래? 신석기. 요거까지 기억나는 거 같지? 그 다음에 철기예요, 청동기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철기지. 청동은 뭘 이용했는데? 구리 이용한 식이야. 그 다음에 철기는 철을 이용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뭔지 아니 너희들?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 알아? 철이야, 철 사실은. 근데 가장 많긴 한데 사실 핵에 좀 많이 모여 있어갖고 지각 근처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 근데 산교, 알철 뭐 이렇게 가. 어쨌든 철은 지구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구리보다 어떻게 되나요? 늦게 썼지. 왜 그랬을까 얘가? 녹는 점이 높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철 녹이기가 훨씬 힘들어. 첫 번째 이유 맞아. 두 번째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구리는 딱 봐도 구리예요. 구리는 반응성이 작아.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반응성 제일 작은 금속은 뭔지 아니 얘들아? 금이거든. 금은 항상 녹슨 금은 없어 세상에. 그것처럼 구리는 반응성이 작아서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제일 단단한 금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철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철의 장점은 뭐니? 단단해. 겁나 단단하게 쓸 수도 있고 값도 싸. 근데 단점 뭐지? 녹이 잘 쓰거든. 변화가 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철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철이 철 같지 않게 있었거든. 우리 저 만약에 있잖아요. 제철소에서 철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수입해야지. 근데 뭘 수입해 놓지 아세요 학생들? 이거 수입해야 돼. 뭐? 철광석. 돌이에요 그냥 돌. 철광석에 그냥 쓰면 이게 철이겠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뭘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 이걸 뽑아야 되거든? 선생님이 철광석 시간 한번 써볼게 얘들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산화 뭐라고? 철. 산화철이야. 산화철과 사실 이렇게 암석 이거 암석이라는 뜻이거든. 막 뒤섞여 있는 과정에서 우리 목적은 뭐다? 철을 얻는 거예요. F1을 얻는 게 목적이야. 요걸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철광석에서 철을 뭐 한다고 얘들아?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루미늄을 재련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산화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얻는 걸 또 재련한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철 재련에 성공하면서 철을 쓸 수 있게 됐겠지. 맞니 얘들아? 요거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먼저 소개해보면은 이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 있거든. 산화는 산소를 붙이는 거고 환원은 떼는 거야. 재련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보니까 얘들아.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님? 그래서 대표적인 환원 과정이지 이거는. 뒤에 환원이 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철의 재련은 환원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뭘 만드는 거야? 철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철의 재련 나왔는데요. 18세기 후반 정도부터 시작했대요. 18세기 후반은 그렇게 뭐 외울 거 없어요. 우리 화학이지 뭐 역사 아니야 얘들아.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철 쓰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철 쓰기 전에는 집을 지어도 돌로 짓거나 나무로 짓거나 뭐 집으로 짓거나 지프라기 얘기한 거야. 그랬는데 철을 쓰면서 너희들 철이 없었으면 아파트가 없었을걸? 왜? 철근부터 받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충격받으면 다 자빠져 이거. 그래서 고층 건물이 가능해졌어요. 공감하니 얘들아? 그 다음에 큰 다리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큰 선박 같은 거 만들 수 있던 거 뭐 어떤 거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나와요. 그걸 확인해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뭐에 좀 밑줄 치자면요. 일단 고층 건물 요거 얘기가 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철이 재련이 뭘 갖고 왔다고요? 고층 건물로 가는 아파트. 그거 체크하자 얘들아.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어요.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의료 문제를 해결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 선생님이 잠깐 힌트 줬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연 그대로의 약 뭐라고 부를 거 아니? 자연 그대로 있는 거 뭐가 있냐고 인삼 뭐 한기 칡 막 이런 거거든. 한약방 가면은 얻을 수 있는 약들이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얘들아? 뭐 갖다 붙이면 돼? 천연 의약품이야. 약국에서 파니? 한약방에서 팔지. 약국에서 뭐 파는데요? 그 알약 같은 거 이렇게 팔지. 그 알약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나왔겠지. 공장에서 그냥 나왔겠니? 합성에서 나왔겠니 얘들아? 합성, 화학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그거는 합성 의약품 이렇게 얘기해. 여기 효준학생이 감기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니 혹시? 아니야. 효준학생이 감기 걸렸어요. 여기 효준학생이. 근데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감기약 먹어야 되지. 감기약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한약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바로 먹어? 막 뜯어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겁나 다려야 돼. 정성 들여서 다리고 짜고 해갖고 먹으려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 약국 가서 알약 같은 거 먹으면 되죠. 해서 결국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에서 뭐로 넘어갔다. 뭐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천연? 의약. 한약. 거기에서 뭐로 넘어갔다고요? 합성? 의약품으로 넘어가게 해준 게 누구나? 화학이 아니라 물화생지 중에서 우리랑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건 화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화학 제품이야. 공장에서 나온 건 다 화학이야 얘들아. 내가 화학 선생님이라서 화학만 강조하는 거 아니라고. 자, 이 중에 한 2개 정도 기억하냐? 이 인간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봤어요? 아스피린이라고. 두 번째는 이 들어봤어요? 페니실린이라고. 아스피린 언제 먹어야 되지? 열나고 아프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막 열나고 그럴 때. 그래서 혈 진통제라 그래. 아스피린.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성분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일단 들어봐요.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있잖아. 요거 아스피린의 성분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은 사실 여기서 얻을 수 있어.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아니? 버드나무 껍질 성분이 뭔데? 얘 이름이 살리실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얘가 진통 효과가 있더라. 진통 뭔지 알지 얘들아? 아플 때 통증 멈추게. 예. 그래서 일단 좀 썼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요거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어. 복통 같은 게 와.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거를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 장점도 있지만 근데 요거를 합쳤다는 얘기가 뭐야? 그냥 뭐 같이 섞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응시켰다는 얘기야. 아세트산하고 반응시켰어. 그래서 뭐가 된 거 같아? 얘들아 좀 봐봐. 뭐가 되니? 아세틸 또는 아세트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으로 합성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부작용은 없어지고 장점은 또 극대화돼 버렸어. 그래서 나온 제품 이름이 뭐다? 아세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 일단 아스피린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최초야. 최초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의 최초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합성의약품의 최초야. 그래서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페니실린. 네, 페니실린이랑 아스피린. 아스피린도 최초인데 뭐 최초일 것 같아요? 최초이 뭔데? 이거 뭔지 알아요 학생들? 이거 푸른 곰팡이 성분이에요. 여기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안 생기는 거 보고 발견됐거든. 그래서 이건 최초는 최초인데 얘는 합성의약품의 최초고 얘는 최초의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초의 항생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푸른 곰팡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푸른 곰팡이 성분 갖고 뭐야 합성해서 만든 거야 이거.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자. 거기는 그 항생제 페니실린 나왔는데 선생님 아세피린 얘기했어. 아세피린 다른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아세피린은 어디서 얻었니? 어디서 얻었다니 얘들아. 거기는 한번 꼽지. 예. 최초의 합성의약품. 사용 분야는 뭐라고? 혈 진통제예요. 다음.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것도 결국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화학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잠깐 일단 지우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학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 한 네 가지 봤죠 지금. 자, 1번은 뭐였니 얘들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왜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 질소 비료의 원료거든. 그걸 합성하게 되면서 질소 비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결국 뭐야? 수확량을 높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합성 섬유를 통해서 옷을 다양하게 입을 수 있게 됐지 얘들아? 안 그랬으면 너희들 맨날 한복 입고 다녔어야 돼. 다양한 옷을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야. 자, 그 세 번째가 철을 재련해서 여러 군데 사용하면서 고층 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 재료로 쓸 수 있었다. 이거야. 건축 재료만 쓰는 건 아니지. 다음 4번은 뭐라 했어요? 항생제, 백신 같은 이런 합성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조금 더 이제 첨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자 이제. 현대 과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화학과 현대 사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인류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반도체 효준 너 통합과 하고 오지 않았니? 통합과 하지 않았니? 안 했나? 통합과 안 했니? 했어요. 네. 자, 통합과학이 반도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자, 너희들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일단 던질게. 전기 잘 통하는 거 뭐라 그러지? 도체. 맞니? 전기 안 통하는 거 뭐라 그러지? 부도체.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럼 반도체는 뭔데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 반반도체인가? 이런 느낌이지. 틀리지 않아요. 반반도체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기 전도성이 중간 정도야. 필요할 땐 통하고 필요 없을 때는 뭐야? 안 통하는 게 반도체야. 장점이야, 단점이야. 들어보니까 장점이에요. 이거는 필요할 때만 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인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주식 막 올라갔다 트럼프 때 푹 떨어졌는데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미줄 시작 뭐와 뭐의 중간이다. 뭐와 뭐의 중간이라고? 도체와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그래서 도체, 부도체의 중간이야. 이거 화학이에요? 이거 물리에 배웠는데 물리에도 배울 걸. 근데 이것도 화학이 반영됐다는 얘기. 물리 화학에서 동시에 떠요 여기. 자, 주 원료가 규소라고 그랬어요. 반도체의 주 원료는 두 가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쓰는지 아니? 반도체 배웠을 말 기억나니? 일단 몇 쪽 쓰는데 몇 쪽? 족. 너희 족 알아? 족? 왜 주기율표 별도 있지 않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우리가 이제 화학이니까 나중에 이거 다 배우겠지만 그러면 알 텐데. 뭐 중학교 때도 배웠지? 네. 그 중에서 이쪽 라인이 결국 뭐야? 반도체 원료야. 이쪽이 몇 쪽이냐? 1쪽, 2쪽, 13쪽 몇 쪽이냐 얘들아? 14쪽인데 14쪽이 왜 원료로 쓰이냐면 14쪽은 이렇게 결합 4개나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안정한 배치를 가질 수 있는 어쨌든 14쪽. 그래서 뭘 많이 쓰는데요? 14쪽이 누군데요? 탄소는 너무 비싸서 못 써. 탄소 겁나 비싸다 얘들아 생각보다. 탄소 영어로 할 줄 아니 너희들? 카본. 네. 슈퍼카 같은데 카본 장식하려면 200~300만 원 막 나온다고? 요만큼 하는데 겁나 비싸요 탄소. 그래서 탄소 잘 못 써. 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밑에 라인 많이 써. SI 뭔지 알아요? 응. 규소 또는
G 읽을 수 있니 너희들? 게르마늄.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이 약간 옛날 발음이야.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저마늄이 저마늄. 예. 엄마는 게르마늄이라고 할 거야 분명히. 엄마들은 그렇게 배웠거든. 게르마늄 팔찌 이렇게 얘기했거든. 저마늄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14족을 쓴다는 건 우선 기억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14족.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뭐가 뭐 어떤 장점이 있니? 얘들아 여기 봐봐. 핸드폰 반도체 들어갔겠니? 안 들어갔겠니? 여기서 도체로 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전기 줄줄 새고 뭐 하는지 아니 지금? 감전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니 얘들아? 예, 필요할 때만 작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제품엔 반도체가 필수예요 결국은. 보면 중간 정도라고 하고 다양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이유는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또 핸드폰 들었는데 배터리 여기 배터리 들었니 안 들었니? 선생님이 옛날 나 때는 선생님 어릴 때도 아니지 뭐 10년 전 그때는 이거 막 열렸어요. 너 열릴 때 기억나니? 열려서 배터리 막 뺐어. 기억나? 안 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때는 그랬다고. 어쨌든 거기 빼면 뭐야? 여기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큰 거 있겠니? 조그만 거 있겠니? 조그만 거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용량의 배터리가 이만큼 커져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이온 전지는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디에 쓰면 딱 좋다는 얘기. 요런 소형 가전. 자,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 거기다 이렇게 쓸게요. 화학 전지로 묶을 수 있어요. 화학 전지. 리튬하고 이온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국 뭐야? 전자 이동시키는 거거든. 두 번째 화학 전지. 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데?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을 이용한 거야. 근데 이거 단점 하나 있어요. 단점 뭐 들어본 적 있어요, 학생들? 무슨 단점이 있는데? 폭발성이 있어요. 관리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 전기차 같은 거 막 터진 거 봤지? 불난 거 이쪽이에요, 사실.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 장점은 소형화시킬 수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은 뭐다? 폭발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소형화시키는 거, 소형 가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쓴다 해서 두 번째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노트북, 패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거는 에너지를 꽉꽉 채워서 소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거기다 쓸 수 있고 전기 자동차에도 쓰고 있다. 다음 디스플레이 가보자. 3번. 디스플레이 영어네. 한국말로 바꿔볼까 얘들아? 뭐라 그러면 되니? 화면이야 화면이 디스플레이야 얘들아. 그 디스플레이 두 개 정도 선생님이 소개해 볼게요. LCD, OLED. 뭐가 더 비싼 것 같아요? 뭐가 더 비싼지 아니 얘들아? TV 사러 갔어. 선생님이 TV 사러 갔는데 75인치 사러 갔어. 이 LCD 요즘 75인치 150? 이 정도 주면 살 수 있다? 이거 얼마인지 아니? 딱 500만 원 해 이거. 차이 생각보다 크지? 자, 일단 선생님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로 첫 번째 LCD를 영어로 하면 갔어. 괜찮니? 괜찮아? 힘들어 보이네. 자, 첫 번째 LCD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를 뭐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리퀴드 뭔지 알아요? 액체. 크리스탈은 뭔데 얘들아? 수정. 액체 수정? 줄여봐. 액정이라는 얘기야. 이게 액정화면이야 결국은.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화면이 우선 제일 대표적인 뭐야? 디스플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거 왜 비싸냐면요, 저 유기 발광 물질이라는 걸 쓰거든. 여기서 OLED 할 때 O가 오가닉이거든. 오가닉이 무슨 뜻인지 아니? 유기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발광 물질을 써요 여기서는. 어쨌든 결국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은 결국 화학이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다음. 학생들 힘들어하네요. 자, 신소재. 신소재가 뭔데? 새로운 거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기능을. 거기 밑줄은 치고 가자. 자, 밑줄 준비해보세요. 다영 학생. 신소재. 다영이 어딘지 아니? 신소재 그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형상 기억학금 이런 것들 나오면 뭐야? 아, 이거 신소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다? 화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음 내려가 볼게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화학 이렇게 나왔네요. 얘들아 어떤 미래가 돼야 된다고? 지속 가능한. 지속한 가능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대체 에너지도 쓰고 뭐 그러는 거거든. 예. 안 그러면 그냥 우리만 살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쓰면 딱 좋은데 석유 막 실컷 쓰고 가면 된다는 얘기. 근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화학 결국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 기체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 일어난다는 얘기는 알 거예요. 그거 줄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태양 전지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에 화학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음 여러 가지 전지도 더 소형화하고 더 에너지 밀도를 높여갖고 소형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음 거기만 동그라미 시작. 이거 나중에 너희들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 영어 한번 가보자 얘들아. 단순한 영어 이게 나열이야. 탄소, 영어는 뭐라 했지 아까? 카본. 카본. 되니? 포집. 포집이 뭔데? 잡는 거야 잡는 거? 캐치. 사용. 사용 아니잖아 얘들아. 유즈. 저장 그 파일 나중에 저장해야 되지 않음? 뭐 한다는 얘기가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작업하고 저장해야 되잖아.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CCUS라 그래요. C 다시 한번 가볼까? 괜찮아? 피곤해 죽을라 그러네. 어떻게 해요? 자, 탄소, 카본, 포집이 뭔데? 캐치, 사용, 유스. 그 다음에 그 저장하는 거 뭐라고? 세이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이제 내신 그런데 나올 수는 있어요.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니구나. 수능 과목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너희 수능 과목이 뭔지 아니? 통합각이야. 학생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오늘? 원래 피곤해 보이는 거야 뭐야? 간단한데 괜찮니 다영이? 진짜?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페니실린은 그 뭐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최초의 항생제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LCD하고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있었어요. 자, 11쪽 해보자. 자, 우선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거기 11쪽 볼게요. 1번에 자, 1번에 다 못했으면 같이 해봐요. 그냥 1번은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問만이 아니니 맞죠? 물질 그 다음 뭐야 화학 변화 뭐 이런 거 연구해요. 5.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 의리 문제를 해결했어요. 의식주 중에서. 다음 화학은 단순히 물질을 합성하는 학문이다. 우리 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했는데요? 가장 관련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얘들아 뭐 관련이 크다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알지 그 전쟁 요즘 있는 거. 뭐가 문제니?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은 뭔지 아니 얘들아? 일단 주가가 떨어져. 두 번째 뭔데? 물가 폭등. 물가가 왜 폭등했냐? 일단 원유가 폭등해서 그래. 원유가 폭등했는데 왜 물가가 폭등하냐 그러는데 원유가 우리 생필품 만드는데 다 원유가 쓰여요 지금. 그거 화학 반응시켜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OX. 다음 철 재련 암모니아 합성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식량 부족 문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암모니아 합성. 그래서 나가 되겠고 다음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초의 항생제 뭐가 발견됐어요? 페니실린. 그 다음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다음 4번에 철강서. 뭐 2000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00년 외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2000년 이상 어려운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요. 5야. 일단 5는 맞는데 2000년을 외울 건 없고. 다음 철 재련 과정은 큰 변화를 줬겠지 뭐. 5. 다음 3번. 물자의 이동과 관련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이 있겠지. 큰 선박 만들 수 있겠지 얘들아. 큰 컨테이너 이런 거. 다음 5번. 다리도 만들 수 있고. 다음 5번은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온 거 뭐니? 충전식 전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리튬 이온 전지. 조건 따라 전지 전도성이 달라져.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겠지. 출력 장치 화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뭐였니 얘들아? 디스플레이야. 그래서 리반디 가면 돼. 리반디. 대문번. 이거 안 기억나요? 안 나요? 영어로 여기 써있네 그대로. 한국말로 하면 단소, 포집, 활용 뭔데? 저장. 귀찮으면 CCUS 쓰면 돼요. 그치? 사실 선생님이 오늘 계획한 건 어디까지인지 아니 얘들아? 저 물과 물질의 양 해갖고 진정한 화학으로 진입하려고 한 마음이었는데 너희들 오늘 물리 좀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자 일단 12, 13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보자. 12, 13 해볼게요.
다 했지? 다 했지? 이게 완전인데 복사인데 복사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어? 근데 어차피 이게 숙제니까 이거 좀 하고 있어. 일단 이거 동의 같이 맞춰야 되거든? 다 했지? 다 했니? 이게 어차피 숙제인데 화학은 얼마 안 돼요 숙제도. 예? 이게 완전인데 완전 복사한 거야. 그래서 잠깐 하고 있어. 거의 다 한 거 같네. 맞지? 네. 요거 쪽 학은 숙제 별로 없어요. 요거 끝.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있을 거야. 미리 줄게 우선. 다 했어? 사실 내용 좀 더 나가려다가 이번 주는 안 나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그거 할게요. 그거 이번 주는 물리 공부 좀 많이 해요. 자, 첫 번째 12쪽에 1번. 답을 확인하면요. 답은 몇 번이냐? 3번. 3번 채점하세요 거기. 왜 3번이냐 그런데 철의 재료는 니은과 관련이 없어요. 니은이 뭔데?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데 관련이 있겠지? 단순한 얘기고. 다음 2번. 답 뭐 나왔어요? 답은 5번. 나일론 요거 화학 이용돼. 철광석도 재련할 때 그건 나온 이유가 다 화학 이용돼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생제도 도움 주고 있어. 다 3번은 답은 몇 번? 4번. 자, 암모니아를 합성한 것은 의복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얘들아? 식량 문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다음 4번. 다음 화학 인류 문제 기여한 사례인데 봤더니 뭐 나왔어요? 답은 5번. 5번.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게 재련이야 이런 얘기고. 기억에서 탄소,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고층 건물 주거 문제겠지 얘들아. 자, 5번. 답은 3번. 반도체 주 원료 한 2개 정도 기억할까요? 첫 번째 규소. 하나 더 뭐 얘기하지 않았나? 뭐? 누구? GE. 저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발견한 거 아니니 얘들아? 독일 저머니. 자, 그래서 기억 맞네요. 나의 종류에는 LCD, OLED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다는 아니지. 나가 뭐였어? 이거 나는 뭔데? 리튬 이온 전지지. 근데 거기 설명은 디스플레이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충전이 가능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3번 되겠어요. 6번에 옳은 것만 골라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화학은 뭐 거기 중요한 거 하고 뭐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7번. 인구가 증가했어. 옷 많이 필요해졌지. 빤스 입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일론 같은 뭐라 그랬니 얘들아? 화학으로 만들었으면 합성 섬유야. 플라스틱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 그래. 뭐가 붙었어? 중요한 거는 합성 붙었으면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야 얘들아. 자, 8번은 무엇을 그랬는데 이거 반도체 얘기네요. 그리고 반도체 주 원료는 사실 규소와 저마늄인데 그 중에 더 저 많이 쓰는 건 뭔 거 같아? 왜 그런지 아니 얘들아? 더 많고 값이 싸. 별 이유 없어. 값 싸고 많어. 그래서 규소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다음. 기억이 이용 분야를 써라. 반도체는 어디에 쓰냐? 가전제품 뭐 있냐?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뭐 자동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자동차에도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옛날 자동차에 안 들어갔어. 왜? 옛날 자동차는 가다 쓰다만 잘하면 되거든? 요즘 뭐 별의별 거 다 해야 되지. 센서도 많이 들어가지. 그거 다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도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디겠니? 뭐 그런 거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써도 돼요, 학생들.
뭘 써도 답이야. 웬만한 건 요즘 거. 다음 9번. 화학은 그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소를 잡아서 활용해서 저장해야 되지? CCUS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라고 쓰면 되지? 한글로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준 프린트 잠깐 풀다가 이거 할게요. 오늘은 물리 공부 위주로 해요.